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233페이지의 6장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어 봤긴 했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1장에서 논리 구조에 관련돼서 잠깐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논리 구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듯이 순차 구조, 조건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조건문이라고 하는 그 조건 구조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반복에 해당하는 반복에 해당하는 반복 구조에 해당하는 반복문, 이 두 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어 보도록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좀 페이지가 좀 많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회에 끝내지는 못하고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6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은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컴퓨터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논리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논리 구조를 우리는 1장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순차 구조, 기억나시죠?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조건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순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수행하고 두 번째 문장 수행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A라는 그릇에다가 10을 담고 B라는 그릇에다가 20을 담은 후 A라는 그릇과 B라는 것을 출력해라. 이런 겁니다. 자, 이때 A에 10을 담아놓고 B에다 20을 담아놓는 거는 A를 먼저 수행하고 B를 나중에 수행한다 하거나 B를 먼저 수행하고 A를 나중에 수행하나 상관없겠죠. 바로 어떤 내용은 이렇게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A와 B라는 그릇에 무언가를 담궈 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야지. 만약에 그릇에다가 담아 놓지도 않고 먼저 프린트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A와 B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A, B 이 두 문장을 먼저 하고 세 번째 문장을 해야 한다. 라는 건 이건 100% 확실한 내용이 되겠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장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순차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차구조라는 건 뭐 특별한 표현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때 뭐 특별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할 건지는 선택적으로 그냥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조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 문장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쪽 문장을 수행한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조건문입니다. 이때 여기에 써 있는 이 조건을 바로 여기다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 지금 박스 안에 비어 있지만 이 비어있는 내용을 바로 여기 참결과다 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때 만약에 여기에 문장이 두 줄이 있더라. 만약에 박스가 여기 밑에 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두 줄을 기술해 주면 되는 거다. 두 줄. 박스가 밑으로 쭉 해서 10개가 있더라. 사각형이 10개가 쭉 계속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10개를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들여쓰기 해야 한다.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 이때 이 들여쓰기의 요 칸은 한 칸을 해도 되고 또는 10칸을 해도 되고 물론 100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들여쓰기 하는 칸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 false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문장 쪽으로 가겠죠. 그럼 요 문장에 여기에 써 있는 문장을 바로 여기 있는 거짓 결과라는 문장에다가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부분에 박스가 여러 개가 있다. 이 안에 박스가 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부분에다가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들여쓰기가. 이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들여쓰기의 간격과 참여의 들여쓰기 간격과 거짓에서의 이 들여쓰기 간격이 완벽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칸 쓰였으면 여기도 한 칸 띄어야 되고 여기를 10칸 띄었으면 여기도 반드시 10칸을 띄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 칸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에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짓에는 해야 할 일이 없거나 또는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은 없는데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여기에 있는 요 문장,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여기에 써 있는 문장이 만약에 박스가 두 개다. 방금 전에처럼요. 그래서 박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박스의 내용, 이게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반복해야 될 내용이 만약에 여러 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줄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들여쓰기가 정확하게 동일해야 한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 문법 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요. 자, 교재 233페이지. 자,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조건문이 바로 여기에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 문장을 수행하고, 구문 1을 수행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구문 2를 수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문 3. 이 구문 3는 이 조건문하고는 별개의 문장인 거죠.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면 요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 이게 1번 문장이 되면 이게 2번 문장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장. 그래서 1번 수행하고 2번 수행한다 라는 의미로 해서 순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 3는 조건하고는 상관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이 수행된 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인 구문 3를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구문 1에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구문 1에 있고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구문 2에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구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다. 그러면 그 여러 문장을 그대로 이 구문 1 자리에다가 여러 줄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된다. 구문 2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문법 구조는 바로 if 마른 목걸이에 있는 그 조건식을 써주고, 자,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점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점점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점점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여기다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I와 E가 역시 딱 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else 해주고, 역시 여기도 점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문 2,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들여쓰기는 정확하게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 양쪽이 다 있는 구조인데, 이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참이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짓이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참이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없고 거짓이었을 때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 취업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그랬을 경우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합격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 거 표현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구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앞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합격한 경우에는, 즉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불합격했다라는 경우, 그 불합격했다는 문자 메시지 보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거를 그대로 파이썬 문법 구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합격하신 사람은 뭐 합격했으니까 뭐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설령 안 보낸다 그래도 뭐 크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불합격하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불합격했던 경우에는 불합격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긴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아무 그 메시지도 안 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불행하게도 불합격하셨지만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그런 의미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기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합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좀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경우, 이렇게 거짓인 경우는 있는데 참인 경우는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문법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else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에는 참의 내용을 쓰고 요 밑에 부분에는 거짓의 내용을 쓰는 건데, 참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비워 놓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X로 표시되어 있듯이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추후에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에러 메시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C라든지 다른 언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면 지금처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합격하신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했던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없느냐? 파이썬은 구현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차차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구문 1, 구문 2, 구문 3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여기다가 쭉 기술해 준다고 그랬죠? 잠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될 내용을 기술하고, 여기다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내용을 기술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여러 개다, 뭐 여러 줄이다 그랬을 경우 그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블럭이다, 한 묶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단위로 기술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여쓰기, 여기 들여쓰기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한다 라고 그랬죠.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교재 234페이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실제로. 그래서 IDLE를 실행시켜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자, 다들 파이썬이니까 P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곳에 가셔서 파이썬 3.8에 IDLE 자, 선택해 주시면 IDLE가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됐죠? 그러면 조금 사이즈를 조절을 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스코어에 10을 담아놓고 그 스코어에 들어있는 값이 5보다 크면 스코어는 5보다 크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종료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처리, 프로세스, 그냥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그냥 처리한다, 실행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스코어 equal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여기에 있는 요 사이는, 요 빈칸은 무의미한 빈칸이죠. 무의미한 빈칸. 그래서 붙여 쓰셔도 되고, 띄어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 사이를 수십 칸을 띄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 보셨을 텐데, 그런 연습 문제를 푸는데 그 연습 문제에 자동으로 채점되다 보니까 요 자리가 한 칸을 뛸 거냐 아니면 한 칸도 안 뛸 거냐 붙였을 거냐 하는 것을 자동 채점에서는 그걸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한 칸이 됐던 두 칸이 됐던 세 칸이 됐던 그거를 갖다가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채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붙였었을 경우 이렇게 붙였었을 경우도 정답. 그 다음에 한 칸 띄었을 경우도 정답. 뭐 두 칸 띄었을 때도 정답. 세 칸 띄었을 때도 정답.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일일 거고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연습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붙여 써 주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한 칸 정도만 띄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연습 문제의 자동화 기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붙여 쓰시던지 아니면 여기 한 칸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한 칸 띄는 것이 가독성이 좋아서 보기가 편해서 한 칸 정도 띄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한 칸 이상 띄는 건 또 오히려 반대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칸 정도만 띄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가능한 한 다 붙여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른 목걸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목걸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고민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이쁘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f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마른 목걸 안에 있는 요게 바로 뭡니까? 조건입니다. 조건이 여기 써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조건 자체를 그대로 밝혔지만 이제 추후에 가면 여기를 말로 스코어가 5보다 크면 이렇게 글로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글을 파이썬 규칙에 맞는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서 기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스코어 크다 5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 반드시 뒤에 점점 꼭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후 엔터를 딱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여쓰기는 이 IDLE의 기능에 의해서 자동 들여쓰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만약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물론 아래 한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은 없겠지만요. 아래 한글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러면 커저가 맨 앞에 요 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직접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써주면 되는 거죠.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보니까 바로 이 문장인데 여기 있는 도형인데 이건 뭡니까?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른 먹거리면 무조건 if인 거고 마른 먹거리면 무조건 무조건 if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입력이고요. 하나는 입력이고 그냥 말로 표현할게요. 입력이고 또 다른 거는 출력입니다. 입력 아니면 출력. 그래서 이 마른 목걸은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아니면 출력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입력일지 출력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우리는 스코어는 5보다 크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력하려고. 그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스코어가 5보다 크면 스코어는 5보다 크다라는 글자를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 출력이구나. 그런 을 여러분들이 쉽게 판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되돌아가서 출력이면 무조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역시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프린트이면 출력이면 프린트다. 프린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5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시작했으면 더블 코테이션으로 끝나고 싱글 코테이션으로 시작했으면 싱글 코테이션으로 끝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을 쓸 건지 더블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돼 있다. 그랬을 경우 어떤 사람은 여기를 싱글 코테이션으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더블 코테이션으로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자동 채점이 되게 하려면 싱글로 된 경우도 답에다가 만들어 놓고 또 더블로 해놓은 경우도 답을 또 만들어 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싱글로 했고 여기는 더블로 했다. 또는 여기는 더블로 하고 뒤를 싱글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틀린 답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우리는 한 칸을 띄었는데 여기를 두 칸 띄었다. 실제로 우리 문제의 내용상으로 볼 땐 저기를 두 칸 띄었다고 해서 저걸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죠. 저 정도는 맞았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자동 채점에서는 여기에 두 칸 띄어도 다른 걸로 봅니다. 다른 걸로.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요 글자의 총 글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지금 현재 13개의 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한 칸, 빈 칸이 줄면 이건 12개의 글자가 되는 것이죠. 명백하게 12개의 글자와 13개의 글자는 다른 것이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채점에서 그게 다른 걸로 채점돼서 오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무슨 컴퓨터가 인공지능이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무시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처리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그 이러닝에 있는 그 퀴즈 시스템은 그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명확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정답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라면 저는 스코어는 5보다 크다의 앞뒤로 싱글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앞뒤로 더블로 한 경우. 그렇게 두 가지는 정답으로 하겠다라고 그 퀴즈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 외의 거는 다 오답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왜 틀렸지? 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점수를 한번 확인하셔서 오답으로 되어 있지만 점수는 맞은 걸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그 일부에 관련돼서는 수동 채점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자, 끝에 가서 이제 엔터를 치시죠.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그러니까 프린트문에 바로 같은 곳에 같은 위치에 동일한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커저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한 개의 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형이 있다. 즉 해야 할 일이 블럭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계속 쭉 기술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들여쓰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엔터키 위에 또는 등호키 왼쪽에 보면 등호키 오른쪽에 보시면 백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그 백스페이스를 한번 딱 누르면 자동으로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자리는 if문의 i와 같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파이썬 쉘이니까 이건 원래 나오는 애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쉘이 안 나오니까 같은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else 하고 나서 점점 빠뜨리면 안 되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기술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else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엔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스코어는 5보다 크다 라는 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됐고요. 자, 이런 문장을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되는 거를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별로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 써 있듯이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려고 들어서 복잡해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무시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자, 그럼 요번에는 요 모양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코어 이퀄 이번엔 스코어에다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if 스코어 크다 5 똑같죠? 스코어 5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디러시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참이었을 때 해야 할 내용을 써야 하는데 우리 참이었을 때 해야 할 내용이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비워놓고 아니면 그대로 else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비워놓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else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이 if와 else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위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열, 1번 열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쉘이니까 파이썬 쉘이니까 i가 1번 열일 거고 1번 열은 else의 2를 1번 열에다 써야 되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쉘 때문에 요게 이렇게 어긋나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쉘이 없다면 자리가 맞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else 해주고 나서 점점 이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를 딱 치는 순간 포는 버치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면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거는 파이썬에서는 표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불시에 문자가 날라온 거니까요.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요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면 될 겁니다. 바꿔서 해결하면 될 겁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더니 에러가 이렇게 떨어졌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은 이렇게 조건을 뒤집어 주고 그 다음에 참에 거짓에 있던 내용을 참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을 뒤집고 거짓에 있던 내용을 참에 있는 쪽으로 옮기면 될 것이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뒤집어 버리고 반대로 옮기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스코어 이퀄 1. 그 다음에 if 아까 전에 스코어가 5보다 크다라고 해서 에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스코어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코어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스코어가 5보다 크다를 스코어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not을 취하면 됩니다. 논리연산자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nd와 not 우리 앞에서 연산자 했었죠. 4장에서 우리가 연산자, 논리연산자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이 not을 취하면 되죠. not은 뭡니까?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그게 바로 not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f 원래 했던 if 스코어 크다 크다 5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조건을 뒤집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스코어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앞에다가 not 사실은 가로를 안 취해도 되는데요. 가독성 때문에 가로를 취한 겁니다. not 스코어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 스코어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엔터를 다시 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어서 자꾸 어렵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마음 편안하게 쭉 들어보시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렇게 영어로 자꾸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불편할 뿐이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나오는 영어가 역시 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교재 23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스코어를 지금 2를 넣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스코어를 그러면 10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스코어를 10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과 거시지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은 그냥 그대로 있는 내용 그대로를 파이썬 언어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른 목걸이네요. 그러니까 if 그 다음에 스코어 크다 5 그대로 마른 목걸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이미 들여쓰기 상태가 되어 있고 이때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이쪽인데 평행 사변형으로 되어 있네요. 평행 사변형으로 되어 있으면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근데 지금 요거는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화면에 이런 글자를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출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습니다.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입력일 경우에는 input, 출력일 경우에는 print. 이 두 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잖아요. 입력이면 input, 출력이면 print.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출력이니까 print를 써야 한다. print.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것이죠.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종종 그 C라는 언어를 또 이제 여러분 중에는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C라는 언어에서는 print F입니다. print F.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두 개를 파이썬도 공부를 하고 또 C 언어도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막 헷갈리게 되죠. 여기서 프린트를 써야 되는지 저쪽에다가 프린트 F를 썼다든지 이런 혼동을 하는데 그런 점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C라는 언어를 추가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파이썬만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한 다음에 만약에 참여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그냥 계속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로 끝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등호키 오른쪽에 있는 거요. 등호키 오른쪽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한번 딱 눌러주면 맨 앞으로 갈 것이고 여기다가 else 점점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또 역시 기억하시고요. 엔터를 딱 쳐보시면 알아서 참이었을 때 해야 될 만큼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디를 같은 이 코딩 편집기 에디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기능이고 매우 편리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래 한글로 만약에 코딩을 했다. 그럴 일은 없지만요. 했다. 그러면 여기도 스페이스바로 이거 막 눌러서 커저를 이쪽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때 한 칸으로 또 적게 옮겼다든지 아니면 한 칸으로 더 옮겼다든지 하면 무조건 에러다. 근데 아이디얼렛은 이렇게 자동으로 딱 줄 맞춰서 나온다. 드레스가 자동으로 돼서 나온다. 이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편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역시 평행사 변형이니까 프린트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할게요. 스코어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엔터. 자, 그러면 역시 만약에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여러 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P자 밑으로 옮겨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해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네요. 그러니까 엔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스코어는 5보다 크다라는 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코어에 20을 넣어놨다. 자, 엔터 한 다음에 if 스코어 이 문장을 다시 실행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스코어에는 20이 들어있으니까 20은 5보다 크다 일 테니까 바로 요 문장이 수행되겠죠. 이 조건에 참여에 해당한 요 문장이 수행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if 자리에 커저를 위치시킨 후 엔터만 쳐주면 그대로 다 나오죠. 매번 타이핑 치실 필요 없습니다. 엔터 해주면 5보다 크다. 스코어에 만약에 3을 넣었다. 그래 놓고 다시 커저를 옮겨서 if문 자리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다시 엔터 해주면 5보다 작다 라는 게 되겠죠. 이제 스코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인가 이제 넣으면 어떤 값이라도 넣으면 그 값을 자기가 체크를 해서 5보다 큰지 5보다 크지 않은지를 체크해서 5보다 크면 5보다 크다 그렇지 않으면 작거나 같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기능을 우리가 수행한 겁니다. 만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스코어라는 그릇에다가 우리가 3을 넣어놓고 시작하거나 20을 넣어놓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3일지 20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 값이 5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if문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구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예요. 실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교재 237페이지. 그래서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두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서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더한 값을 입력받아서 같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런 거를 구현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9 사이의 숫자, 임의의 숫자다라는 거죠. 바로 난수입니다. 난수. 그래서 파이썬은 난수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수 개념을 파이썬이 학습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난수 기능을 하는 기능을 장착시켜야 된다. 파이썬에다가. 바로 그걸 모듈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바로 그 모듈이 랜덤 모듈입니다. 랜덤 모듈. 그래서 그 랜덤 모듈을 장착시켜야 되는데 그 랜덤 모듈을 장착시키는 게 바로 임포트 랜덤이다. 우리 초기에 2주차인가요? 그때쯤에 우리가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그죠? 가위바위보 게임 했었을 때 그때 바로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바로 그때 우리 이 임포트 랜덤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임의의 숫자를 선택해내는 명령이 요겁니다. random.randint 0,9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임의의 숫자를 선택해라. 바로 그런 얘기죠. 바로 이 randint 요것도 랜덤 인티저의 약자인 겁니다. 랜덤 인티저 뭐예요? 0부터 9 사이에
임의의 정수 이런 뜻이 되겠죠. 임의의 정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랜덤은 바로 이 랜덤 모듈을 말하는 거고요. 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randIn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0부터 9 사이의 숫자를 선택해내라.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구현을 하기 전에요. 자,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보이도록 하고요. 자, 코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드를 가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가리고 먼저 코드 정답을 자꾸 보고 문제를 풀면요. 자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한 한 안 보고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학습 효과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지 마시고 이 그림만 순서대로라고 하는 이 플로우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파이썬 쉘에다가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입력할 때, 처음 입력할 때 그냥 완벽하게 입력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인지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맨 처음부터 만약에 여기 입력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고 또 뭐 이쪽에서 입력하다가 실수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또 입력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번거롭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는 쉘에다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인 파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 해서 백지의 종이를 준비하시고요. 백지의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자, 늘 그랬듯이 상단에다가 샵 학부 그래서 자신 학부 기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번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학년 1학년 샵 성명 공길동이다. 한자로도 한번 입력해 보시도록 하죠. 항상 그랬듯이요. 자꾸 해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샵 교재 기억을 쉽게 나중에 봤을 때 빠르게 이거 지금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교재 237 페이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 요거면 그 내용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주석 커멘트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보십시다. 자, 바로 뭡니까? 랜드넘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첫 번째 난수를 갖다가 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랜드넘1이라는 그릇에다가 첫 번째 난수를 담아라. 이때 첫 번째 난수라는 얘기는 0부터 9 사이의 숫자인 것이죠. 방금 전에 0부터 9 사이의 숫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0부터 9 사이의 숫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저거를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걸 써주면 된다. 그래서 random.randint 랜덤 정수, 랜덤 인티저 이런 거죠. 어디서 0부터 9 사이의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난수 이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랜덤의 randint 0,9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파악해 내셔야지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random2가 되겠죠. random2는 역시 똑같겠죠. randint 0,9 동일할 겁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자, 요 두 문장은 뭐 같은 형식이어서 이렇게 묶었고요. 세 번째 거는 좀 이 두 문장과 조금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별개의 내용이니까 한 칸 띄웠습니다. 뭐 안 띄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랜드넘1과 랜드넘2를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그릇 안에다가는 랜드넘1
1 더하기 랜드넘 2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만약에 연습 문제 이 부분이 비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라 라고 했다면 요 사이를 다 띄었을 건지 아니면 다 붙였을 건지,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전부 정답입니다. 전부 정답인데 그 연습 문제 그 시스템에서 여기를 한 칸을 띈 거와 한 칸을 안 띈 거,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붙여 써주시거나 아니면 전부 한 칸만 뜨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붙여 써놓고 여기는 띄어 써놓고 또 이쪽은 붙여 써놓고 여기는 띄어 써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인데, 이런 경우는 그 퀴즈 시스템에서, 이러닝에 있는 퀴즈 시스템에서 이거는 다른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오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전부 정답으로 등록을 다 시켜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등록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이 사이를 뭐 여러 칸을 이렇게 띄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까지 다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칙을 좀 정하자. 그래서 한 칸씩만 띄다든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니까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한 칸 정도씩 띄는 거, 가독성을 위해서 띄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전부 다 붙여 써주시거나, 이렇게 전부 붙여 써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문제를 풀이를 해주셔야지만 자동 채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양지해 주시고요. 자, 엔터. 자, 이제 네 번째인 거죠. 자, 그 네 번째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이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이것은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상 두 개의 숫자를 발생시켜 놓고 그걸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스코어라는 그릇에다가 숫자를 입력받겠다. 여기 뭐 입력이라고 써있으니까 입력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을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 정답과 스코어, 그러니까 정답 스코어라는 그릇에 담긴 그것과 그 다음에 썸에 이 두 개를 합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같으면 맞췄다라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의미로 정답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발생시키고 그거를 더해 놓은 후 그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질문을 해서 답을 받고, 답을 받아서 그 답이 이 값과 같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겠다. 이때 키보드를 입력받겠다. 입력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인풋이다. 자, 인풋. 출력이면 프린트, 입력이면 인풋.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메시지를, 커저가 깜빡깜빡거리니까 뭐 여기다 이름을 입력하라는 건지 무슨 학번을 입력하라는 건지 뭘 입력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답을 입력하시오. 뭐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우리 2주 전에 수업을 했을 때, 거북이 수업 전주요 했을 때 우리 이 인풋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받으면 무조건 스코어라는 이 그릇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문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문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 10을 입력해도 스코어라는 그릇에는 1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자 10이 들어가게 되죠. 문자 10. 근데 우리 지금 이거는 뭡니까? 정수입니다. 정수. 인티저형이죠. 정수. int형입니다.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당연히 정수가 될 테니까 썸이라는 그릇에도 정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수 10은 스코어 안에 있는 문자 10과 늘 다르죠. 100%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취해야 한다? 문자를 정수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게 뭡니까? int.
체결해 줘야 한다. 그죠? 정수형으로 바꿔라. 바꿔서 담아라. 이런 얘기겠죠.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냥 저렇게 한다. 라는 정도로만 그냥 하고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평행사 변형이, 마른 목걸이입니다. 마른 목걸이는 무조건 if다. 자, 그리고 some 이꼴. 자, 등호는 두 개가 같으냐라는 등호는 등호 두 개를 써야 합니다. 등호 두 개. 우리 4장의 연산자에서 반드시 등호 두 개 써야 한다라고 분명 강조했었습니다.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지 않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썸과 스코어가 같으면 여기 사이도 요것도 한 칸 뛸 거냐 말 거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취향. 그래서 붙여 주셔도 되고 띄어서 주셔도 되는데 연습 문제를 풀 때는 또 저것 때문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여기는 붙여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 참여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참여 내용이 뭡니까? 정답입니다라는 걸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프린트 정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으니까 참여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이 한 줄로 끝이니까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옮기고 else 엔터 치면 자동으로 줄 맞춰져 있다 라고 그랬죠? 프린트 이번엔 싱글 코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파일에 세이브 해서 늘 그랬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했던 장소가 있겠죠. 저의 경우는 pwork라는 하드디스크 C에 pwork라는 공간이니까 pwork라는 공간에다가 우리 교재 23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P237로 저장하도록 하죠. P237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run의 run 모듈. 자, 어디가 잘못됐네요. 여기 이런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에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꾸 안 보게 되는데 좀 자꾸 봐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 요 문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파일이 뭡니까? 페이지 237페이지라는 바로 요 파일인 거죠. 요 파일 안에 7번째 줄에 요 문장이 너 이상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랜덤이라는 이름이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7번째 줄인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랜덤 랜드.int 했는데 큰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놓고 파이썬은 랜덤 기능을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랜덤 기능에 있는 랜덤 모듈에 있는 랜드.int 기능을 이용해서 0,9 사이의 숫자를 선택해라 라고 그랬는데 랜덤 기능을 장착시키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뭘 빠뜨렸습니까? 임포트를 빠뜨렸죠. 임포트 랜덤. 그래서 요를 빠뜨렸으니까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이거를 해라 이런 뜻인데 랜덤 모듈을 장착을 안 시켰는데 갑자기 랜덤 모듈 안에 있는 거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숫자를 난수를 정의하고 더해 놓고 그 다음에 입력받아서 그 두 개가 같으면 정답,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논리상, 흐름상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행시켜 봤더니 다음과 같이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풀어서 정답이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 풀어보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이런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놓치게 됩니다.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원래 이런 생각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당연히 그거는 언젠가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만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정답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왔잖아요. 문제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답을 입력하죠? 정답을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플로우 차트는 잘못된 플로우 차트입니다. 지금 이 플로우 차트 안에는 빠뜨린 게 있는 것이죠. 바로 문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문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빠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답을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 전에 정답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합니까? 문제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랜드넘 1, 콤마 더하기 콤마 랜드넘 2 이꼴까지 할까요? 이꼴. 바로 이렇게 문제지를 보여줘야죠. 랜드넘 안에 만약에 5가 들었고 랜드넘 2에는 2가 들었다. 그러면 5 더하기 2는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실까요? 런에 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5 더하기 6은 한 다음에 정답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온 걸 보세요. 이제서야 비로소 정답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틀린 답을 입력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나올 것이고 다시 런에 런 해서 실행시켜 보시면 이번에는 9와 2가 선택되어서 9 더하기 2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인 1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랜드넘 1과 랜드넘 2에는 매번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무작위로 선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 아동들에게 더하기를 요번에 가르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더하기를 가르친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번 실행시켜서 정답이 뭘까요? 하고 물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추후에는 이제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다양하게 되도록 우리가 이걸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키면 될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INT를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자, 다시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자, 보는 바치 2 더하기 1을 당연히 틀린 답을 입력하면 정답이 아닙니다가 나올 텐데 3, 정답인 3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스코어라고 하는 요 그릇 안에는 우리가 지금 입력한 요 3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3이 어떻게 들어간다? 문자 3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문자 3. 그런데 썸이라고 하는 요 그릇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숫자 3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 3과 문자 3 무슨 얘기입니까? 3 이꼴 마치 이런 조건인 것이죠.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죠? 같지 않죠. 그래서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수행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INT를 체결해 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자, 매번 실행시킬 때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5 더하기 6 이꼴 정답입니다 하고 커져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 더하기 6은 하고 정답을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를 굳이 출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미 5 더하기 6은 이라는 의미에서 답을 입력해라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내용을 비워놓자. 비워놓자.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러분들 7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실행시킨 거와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기에 다르게 나오겠죠. 랜덤 정수형 난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5 더하기 6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게 나올 거고, 지금도 7 더하기 0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올바른 정답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굳이 정답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안 보여줘도 뭐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조금만 진위를 보합시다. 자, 우리는 실행을 시켰더니 커저가 요 다음 줄에서,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0인 경우 다음 줄에서 커저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요거 조금 보기가 나쁘죠. 이왕에 그냥 등호 옆에서 바로 깜빡깜빡거려서 여기서 바로 입력을 받는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진일보해서 한글로 더하기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냥 7 더하기 0과 같이 그냥 수식이 그냥 표현되도록 나오고 바로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대신에 실제 더하기 기호를 집어넣으면 7 더하기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꼴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입력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어에서는 뭐 요 자리에다가 입력받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다음 줄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해주면 보는 바와 이번에는 2와 6이 선택돼서 2 더하기 6이 나온 거죠. 근데 이때 커저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입력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저가 여기서 입력받게끔 한번 고쳐보자.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 이 input이라는 명령어, 이 input이라는 명령어는 아니요. print라는 명령이 수행되고 나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다음 줄에서 이 문장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간 건데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라는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프린트에 의해서 출력된 내용이 출력되고 나서 다음 줄로 넘기는 게 기본입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기능을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콤마 and 이퀄 싱글 코테이션 2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더블 코테이션 2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문자죠. 아무것도. 자, 이때 여기를 싱글 코테이션 2개를 해주면 이게 지금 더블 코테이션 1개인지 싱글 코테이션 2개인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블 코테이션 2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으로 2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세요. 커저가 바로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틀린 답을 입력하면 정답이 아닙니다가 나올 것이고 다시 실행시켜서 보시면 이번에는 정답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가 편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요. 자, 요것도 좀 눈에 거슬리네요. 자, 이왕이면 이꼴하고 한 칸 띄고 7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바로 요 사이를 한 칸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요 사이를 한 칸 띄워주시면 한 칸 떨어지겠죠. 한 칸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커저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프린트문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랜드넘 1은 정수형 그릇입니다. 인티저형 그릇이죠. 그러니까 더블 코테이션 퍼센테이지 D 그 다음에 더하기 또 퍼센테이지 D 띄고 이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더블 코테이션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가로 랜드 넘 1, 랜드 넘 2 연가로가 두 개니까 닫은가로 두 개 해야죠. 자, 이렇게 위에 있는 프린트문은 이렇게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 그릇에 있는 내용 출력하는 그 자리에다가 문자열 포맷 양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릇이 정수형 그릇이니까 퍼센테이지 D를 써준다 이거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는 바 보기가 조금 나쁘군요. 그러면 위에 거를 주석으로 막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실수를 했네요. 여기 끝에다가 and equal 넣어주셔야 되겠죠.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의 참과 거짓. 자,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4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문자의 경우는, 문자형의 경우는 뭐래도 들어있으면 무조건 참이다. 한 글자 이상 뭔가라도 들어있으면 무조건 참이다. 그래서 영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다 참이다. 한 글자 이상이 들어있으면 하물며 빈칸도 글자이기 때문에 빈칸도 참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바로 끝나거나 더블 코테이션 시작해서 바로 끝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글자 요 두 가지 이렇게 표현 방식이 두 개여서 그런 거고요. 그것만 거짓이다. 역시 리스트형 튜플 딕셔너리 마찬가지로 그릇 안에 뭔가가 담기면 무조건 참이고 그릇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런 빈 그릇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거짓이다. 자, 숫자의 경우에는 0 또는 0.0과 같이 정수형, 실수형은 거짓이고 그 외의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 100도 다 참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인데요.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파이썬 쉘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짧은 내용이라서 굳이 파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a equal 10, 20, 30, 40을 담아놓고요. 리스트형 자료형이죠. 4칸짜리 그릇입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A. 자, 원래 while 반복문은 while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써야 하는 겁니다. 조건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그릇에 담긴 게 뭐냐? A 그릇이 10보다 크냐? A 그릇이 10보다 작으냐? 또는 A 그릇이 10과 같으냐? 또는 같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완성된 수식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딸랑 그릇만 썼죠. 그릇만 써놓고 그 그릇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릇 안에 뭔가라도 담겨 있으면 무조건 참이다 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 4개나 들어있네요.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라는 것이죠. 자, 참이라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a.pop 팝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추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요 40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40을 추출해내고 다시 while 반복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다시 되돌아가면 지금 현재 A라는 그릇에는 10, 20, 30이 들어있기 때문에
볼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이고, 그러면 다시 또 이 문장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맨 뒤에 있는 30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A라는 그릇에는 10과 20이 들어있는데 역시 또 볼에도 담겨져 있으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또 이 문장이 수행돼서 20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또 A로 while A로 가서 이제 10만 들어있는데 이것도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참이니까 또 이 문장을 수행해서 이제 10이 추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A라는 그릇은 비어있게 될 것이고, 비어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엔터를 쳐보시면, 한 번 더 엔터 주시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출력되어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죠. 자, 보는 바와 같이 A라는 리스트 그릇 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부터 40까지 차례차례 들어있는데 while문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while문에 의해서 팝에 의해 가지고 추출되고, 두 번째 while문의 팝, 세 번째 while문의 팝. 그래서 각각 끝에 있는 것이 추출돼서 맨 마지막에는 10이 추출되어서 빈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빈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게 될 때 while문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서 추출돼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어서 종료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참과 거짓의 의미로 보는 바와 같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형 자료형이죠. 리스트형 자료형이 비어 있으니까 바로 이 문장이 수행돼서 이 조건은 참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거짓이 되니까 뭐가 수행됩니까? 이쪽이 수행되겠죠. 이쪽이. 반면에 요거는 참이기 때문에, 원참이기 때문에 이쪽이 수행되는 것이죠. 이쪽이.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40페이지, 241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제 조건이 2개 이상인 것, 즉 마름모가 이제 2개 있는 것,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아이디엘리를 파이썬을 화면으로 띄우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쉘을 사용하기보다는 파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 하나만 잘못 써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파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이미 만들었던 P237 페이지에 있었던 이 내용을 불러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죠. Save as 교재 241페이지니까 파일을 241로 바꾸고요. 241. 자, 그래 놓고 내용을 다 지우고 교재 24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소스 코드를 보지 말고 그림만 보고, 즉 플로우 차트만 보고 그 플로우 차트를 파이썬 언어로 옮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해서 플로우 차트만 보고서 옮길 줄 알아요. 1차 단계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플로우 차트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파이썬 언어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적인 마인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러프하게라도 플로우 차트를 그린 다음에 그것에서 다시 그걸 보고 코드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워낙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플로우 차트를 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규모가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만 보고 옮길 수 있도록 1차 단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화하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갈까요? 자,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보자. 그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자, 국어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받고 수학 점수 키보드로 입력받고 그래서 국어 점수가 90점보다 크고 수학 점수는 80점보다 크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합격이라는 게 출력되고 만약에 국어 점수가 90점보다 크지 않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거짓으로 가서 불합격이라는 게 출력된다.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일단 일로 내려온 거죠. 참이어서 내려왔는데 수학 점수가 80점보다 크지 않다. 이 조건을 만족 안 한다. 그러면 역시 또 불합격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파이썬 언어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 C를 배웠다. 그러면 이걸 보고 C 언어로 옮겨주면 되는 것이고 뭐 다른 또 언어인 뭐 자바 언어를 배웠다. 그러면 또 요거를 그대로 자바 언어로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배워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추후에 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하겠다 그랬을 경우 C 언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르게 학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파이썬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만 보도록 하고 한번 그대로 함께 옮겨보시도록 하죠. 자, 평행사 변형입니다. 평행사 변형이면 무조건 입력 아니면 출력이다 라고 그랬죠. 입력이면 인풋, 출력이면 프린트. 그죠? 인풋, 프린트. 자, 근데 이건 우리 뭡니까? 국어 점수를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죠. 키보드로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서 KOR이라는 그릇에다 담겠다. 그런 뜻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입니다. 그래서 KOR equal input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주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뭐 점수를 입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이름을 입력하라는 건지 뭘 입력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input score라고 하죠. 책에서는 input score라고 되어 있고 강의록에도 input score라고 되어 있 input KOR score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할까요? 그러면 국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한글이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우리 한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이죠. 수학 점수. 그러니까 MAT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input 수학 점수를 입력하시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input이라는 명령어로 입력받은 모든 내용은 무조건 문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점수는 숫자죠. 우리 물론 점수를 우리는 그 소점이 없는 숫자, 그러니까 정수형 숫자, 뭐 80이면 80, 90이면 90, 뭐 81이면 81, 뭐 이런 숫자, 그런 숫자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점수가 뭐 89.7이다, 뭐 90.3이다, 이런 소점 있는 숫자를 점수로 입력받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플로트로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수형 숫자로만 점수를 입력받는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int를 이렇게 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거의 뭐 항상 이렇게 쌍으로 간다. int와 input이 쌍으로 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몸으로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마른 목걸이입니다. 첫 번째 마른 목걸이죠. 일단 마른 목걸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if다.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if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뭘 씁니까? 조건식을 쓰는 건데 그 조건식이 뭡니까?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90. 자, 잊지 마셔야죠. 뒤에 점점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엔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써야 될 내용은 뭡니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할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자,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로 내려왔더니 다시 마른 목걸이네요. 다시 마른 목걸이면 그냥 무조건 if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그럼 이번에는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요 마른 목걸이에 대해서 지금 먼저 완성을 해야죠. 요 마른 목걸이에 대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과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른 목걸이에 대해서 요것이 하나의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참이었을 때 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에 다시 if가 돼서 그 안에서 또 참이었을 때와 거짓이었을 때로 또 나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니까 요걸 완성을 해야지만 요 위에 부분에 마른 목걸이에 대한 참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기술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기술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엔터 쳐주면 들여쓰기가 또 된 걸 볼 수 있죠. 1차 들여쓰기, 2차 들여쓰기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써주면 됩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참의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참의 내용이 뭡니까? 합격이라는 것을 평행사 변형이네요. 입력 아니면 출력일 텐데 무슨 의미입니까? 합격이라는 것을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일 테니까 출력이네요. 그러니까 프린트 합격 해주면 되겠죠. 더 이상 없죠?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의 내용은 이제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거짓에 대한 내용을 해주면 되겠죠. 거짓으로 갔을 때의 내용. 자, 그럴 때는 뭐라 써? 백스페이스, 이꼬르키 등호, 엔터키 위에, 그래서 else. 하고 점점 역시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else. 요 else는 요 if의 else겠죠. 요 if else. 그래서 줄이 딱 맞아야 하는 겁니다. i와 e가 딱 맞춰져야 한다. 자, 엔터를 쳐보면 위에 있는 참에 있는 프린트와 p자와 같은 위치에 딱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뭘 씁니까? 바로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써주면 되겠죠.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은 역시 불합격입니다. 됐네요. 그럼 요게 요 네 줄이 바로 요 부분이 될 것이고, 요 네 줄이 결국 이 마른 목걸, 첫 번째 마른 목걸의 조건에 대해서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이게 한 덩어리짜리인 겁니다. 그렇죠? 한 덩어리까지. 자,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거짓이었을 때 할 일을 이제 완성하면 됩니다. 바로 요 선이죠. 요쪽 길, 이 거짓이었을 때 가야 될 요 길을 우리가 완성해 주면 될 겁니다. 자, 바로 그거는 여기다가 else 그리고 나서 뭡니까? 프린트 불합격이죠. 그래서 요 if문은 요 else문은 요 if에 대한 else인 거고, 요 else는 이 if에 대한 else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쌍을 딱딱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동해서 else를 이렇게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else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이러면 전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런에 런. 자, 런에 런 해주면 국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왔고, 우리 여기다 95점 엔터. 수학 점수는 85점을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럼 보는 바와 같이 국어 점수 9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라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국어 점수를 90점 이하인 80점으로 하고 수학 점수는 90점 해주면 불합격. 왜 그렇습니까? 국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기 때문에 불합격인 게 되겠죠? 또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국어 점수는 95점인데 수학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역시 불합격.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경로가 세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경로, 이쪽으로 오는 경로, 이쪽으로 오는 경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그러니까 테스트도 반드시 세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합격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이 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불합격이라고 나오질 않고 합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프로그램인 거죠. 그거는
틀린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이 두 개의 경우는 정답이 나왔지만 이 경우에는 정답이 안 났다. 올바르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전체 다 잘못된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꼭 테스트를 해 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 바로 요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요 내용은 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죠. 교재 244페이지입니다. 교재가 243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요 그림은 241페이지 그림이고요. 이쪽은 242페이지 그림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은 달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을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우고요. 다시 보도록. 자, 요 두 그림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그림입니다. 동일한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참일 때 if문을 집어넣은 경우인데 얘는 거짓일 때 if문을 집어넣은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일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어 점수가 90점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90점보다 작으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했던 내용이 거짓에 있는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반대로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니까 자, 여기다가 샵 방법 1이라고 쓰시고요. 방법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방법 2라고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방법 2를 요거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두 개는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 주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실행하면 국어 점수 여기서 국어 점수 입력하고 수학 점수 입력하고 결론 내고 또 국어 점수 입력하고 수학 점수 내고 또 결론 내고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습니다. 매번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여러 번 입력해야 되니까요. 똑같은 점수를 여러 번 입력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우리 이쪽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해봅시다. 방법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어 점수, 수학 점수는 하나 갖고 쓸 거기 때문에 요걸 갖고 그냥 그대로 방법 1, 이 그림에서도 이용하고 요 그림에서도 이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 1에 대한 그러니까 즉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방법 1에 대한 요 부분을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가요. 그러면 이제 방법 2에서의 요 부분만 그대로 또 여기다가 기술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는 같이 이용하자. 방법 1과 방법 2에서 같이 이용하자. 그런 얘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는 바와 같이 마른 목걸이가 if 그 다음에 KOR 크다 90 자, 점점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엔터. 자, 이제 여기다 써야 될 내용이 뭡니까? 참으로 왔을 때 해야 할 일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럼 바로 불합격이네요. 그러니까 프린트 불합격. 자, 더 이상 없으니까 백스페이스 else. 자,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써주면 되는데 다시 마른 목걸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if. 그래서 mat 80. 자,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불합격이죠. 프린트 불합격. else 거짓이었을 때 할 일은 합격이죠. 합격.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점보다 작으면 수학 점수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국어 점수는 합격인 상태로 온 거겠죠. 국어 점수를 합격인 상태로 왔는데 수학 점수가 80점 미만이다.
그러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불합격. 그렇지 않다면 합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한 문장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물체를 왼쪽에서 쳐다봤느냐 오른쪽에서 쳐다봤느냐의 차이일 뿐 그 두 개는 같은 거란 말이죠. 동일한 것을 본 것, 물체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반드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 이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프문 안에 다시 이프문이 들어있다. 바로 그런 걸 중첩 이프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다시 또 이프문 안에 if 안에 다시 if 안에 if 안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프문이 계속해서 중첩돼 들어가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면 결국 이프문은 참과 거짓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래서 뜯어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그 러시아 인형처럼 러시아 인형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똑같은 게 또 들어있고 또 열면 그 안에 똑같은 게 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러시아 인형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열어서 봤을 때도 그 안에 있는 구조는 똑같은 구조니까 그냥 똑같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 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if 안에 if 안에 if 안에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if문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똑같은 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if문을 갖다가 한꺼번에 한 번에 보면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if문과 두 번째 if문, 중첩된 if문을 별개로 뜯어서 보면은 쉬운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갖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예제를 들어서 연습을 앞으로 해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 3입니다. 또 다른 방법 3, 세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 합격.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 안 하면 불합격. 바로 AND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두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참,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그런 연산자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if KOR 그거 나갔다 90 그리고 AND MAT 그거 나갔다 80. 자, 점점 입력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프린트 합격. 그 다음에 else 프린트 합격. 자, 요 그림을 옮긴 게 바로 여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요 가로 가독성 보기 좋으라고 가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가로 없어도 상관없죠. 이 가로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이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있을 때 관계연산자가 논리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ND가 취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수 가로를 묶어주지 않아도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혼동을 할까봐 가로를 채워놓으면 그런 혼동 유발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가로를 채울 거냐 말 거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런에 런.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95점, 85점. 입력했더니 합격이 3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80점, 90점. 역시 세 개가 다 동일하게 실행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또 한 번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95점, 85점. 입력하면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교재에는 없지만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세 번째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법 1, 방법 2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이게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 1이나 방법 2가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무슨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다라고 하고 그 학생들한테 합격이다 불합격 이런 걸 통보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그 조건이 국어 점수가 90점, 수학 점수가 80점일 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조건이다. 그럼 어떤 학생한테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이 조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면 되겠죠. 이때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국어 점수가 80점 미만이고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었습니다. 즉 국어 점수 때문에 불합격인 거죠. 자, 국어 점수가 불합격이어서 이 불합격이 나왔는데 이렇게 불합격이 나왔는데 해당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왜 불합격입니까? 국어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입니까? 수학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방법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불합격인지, 어떤 이유로 불합격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부분은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이죠. 방법 1과 방법 2는 판단해낼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의 불합격은 뭡니까? 수학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인 것이죠. 국어 점수는 90점 이상인데 수학 점수가 80점 미만이어서 불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 부족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여기는 뭡니까? 국어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인 것이죠. 그래서 국어 점수 부족. 자, 또 방법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뭡니까? 국어 점수가 부족해서인 거죠? 국어 점수 부족. 여기는 수학 점수 부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국어 점수 때문에 불합격인지 수학 점수 때문에 불합격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불합격인지를 여기다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실행시켜서 보면 국어 점수가 예를 들어서 95점인데 수학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법 1과 방법 2는 불합격인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불합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방법 3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법 3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언젠가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왜 불합격인지 묻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경험하면서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불합격이 됐는지도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개선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던 걸 다시 방법 1이나 방법 2 방법으로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방법 1이나 방법 2를 했으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은 자기가 편하니까 간단하니까 1등으로 그냥 방법 수지로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그런 걸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방법 1이나 방법 2로 또 고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미리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 3 방법보다 방법 1이나 방법 2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도록 만들겠죠. 당연히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 바로 그게 학습의 효과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 3를 안 쓰고 방법 1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if, else, if, else문입니다. if, else, if, else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교재 243페이지까지 if문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if에 해당하는 else, if, else, if, else문이라고 하는 중첩 if문, if 안에 if가 들어있고 그 안에 다시 if가 들어있는 그렇게 if문이 여러 번 중첩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기도 할 뿐더러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if, else, if, else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죠.